안녕하세요. 뻔뻔한먹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20억 낮춰도 이제 사줄 사람 없습니다. 이거 뭐 완전히 아비규환이죠. 이젠 매물 가격을 2015년 가격 정도로 낮추지 않으면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부동산으로 다시 돌리지 못하는 굉장히 막다른 매도의 길에 들어와 있는데 이거 도로 없음 아닙니까? 더 이상 이제 치고 나가질 못해요. 부동산 시장 자체의 유동성이 너무나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쪽으로 진입하려고 했던 대기 자금까지도 이제 역류하면서 결국 코스피 코스닥 시장, 금융시장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자, 가격 자체가 10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워낙에 지금 뭐 대체적으로 20평짜리 강서구 아파트도 15억이 넘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 진입하려면 최소 10억이 있어야만 진입이 가능하게 되고, 반대적으로 금융시장 쪽으로 진입하려는 사람들 보시면 주식을 전혀 뭐 모르다가 지금 불장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단기적 수익 좀 보자라는 취지에서 들어가는 사람들 뭐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라도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이 워낙에 불장이기 때문에 수익을 또 뭐 쏠쏠하게 보고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황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시장이 진입이 더 수월한가? 부동산 시장은 거의 이제 길이 막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금융시장 쪽으로 개미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말머리를 돌려 세울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서울 매물 증가 폭증 현상 보십시오. 지금 뭐 20억 낮춰도 사줄 사람 없다라는 지표가 고스란히 지금 6만 8천 건에서 7만 건이 넘어버리는 매물 증가 현상에서 고스란히 이런 전체적인 어떤 팩트들을 숫자가 말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 폭증 현상이라는 건 결국 이제 6만 1000건에서 시작해서 지금 7만 건, 거의 이제 만 채가 늘은 거죠. 그만큼 지금 이 다주택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급해졌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버티다가는 오히려 부러질 수 있겠구나. 지렛대 원리는 무거운 걸 옮길 수 있는 어떤 힘의 분산의 원리가 있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더 이상 규제 자체가 너무 무겁고 대출 규제까지도 들어오고요. 유동성 자체가 이제 굳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렛대 가지고 들어 올리려고 했는데 집값을 이거 안 된다. 그냥 부러질 수밖에 없겠고 뒤로 그냥 벌러덩 자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매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자, 압구정 신현대 매물은 400채 가까이 쌓이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 발생을 하고 있고 강남에서 매물이 쌓인다. 이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꾹 눌러놓고 있으면 이후에 1, 2년 지나면 시세 차익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누가 팔려고 하겠습니까? 강남 매물을. 강남 매물 못 잡아서 안달이지. 근데 다 던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매도자들의 근심이 하루가 다르게 쌓이고 있다는 그런 사실로 해석 가능할 수 있고 숫자에서 읽을 수 있는 이 3월의 서울 집값 당연히 굉장히 유동성은 말라가고 현금화는 어렵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 5월 9일로 다가오고 있고 사줄 사람은 없고 동서남북 바라보니 금융시장은 뭐 거의 불장을 이루고 있고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꼬러박는 거 아닌가라는 공포심에 완전히 지금 압도를 당하고 있어서 무주택자나 실수요자 되시는 분들 집값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정말 10년 전 가격도 튀어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투매 현상, 가격을 던지고 나오는 집주인들이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줍줍이라고 그러죠. 무순위 줍줍만 줍줍이 아닙니다. 구축 아파트 더 이상 내가 이 가격 유지하다가는 패가망신할 수 있겠구나.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가격을 던져버리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왜? 한국 아파트 가치는 기대 심리 위에 세워놓은 호가세입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한 아주 단단한 자산 가치의 기초가 아니라 모래성 위에 쌓은 부채 위에 그리고 호가 심리 위에 쌓아놓은 한 번 무너지면 그 밑이 어딘가를 모를 정도로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는 엄청난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강남구 거래 현황 보십시오. 47건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매물이 이렇게 폭증하는데 거래량이 없다? 당연히 집값은 조정될 수밖에 없다. 거래가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부동산 현금 흐름, 유동성이 줄어들어서 현금 흐름이
이 재투자라는 이 투기였죠. 투기. 재투자라는 이전의 매집을 이어갈 돈줄이 말라버려가지고 결국 뭐 완전히 끊어진 그런 어떤 현상이 계속해서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강남구 평균 거래 금액 보시면 45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1억까지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여전히 갭은 한 20억 이상이 나고 있다. 그만큼 강남에서의 드라마틱한 가격 변화가 확실하게 찾아올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런 현상은 지금 이 금융시장과 맞물려서 오히려 금융시장은 불장으로 가고 있고 부동산 시장은 하락장으로 가고 있는, 명암이 분명하게 대비되는 어떤 상황 속에 한국의 자산 시장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미국 시장을 통해서 앞으로의 자산 시장의 흐름도 예측할 수 있다. 지금 엔비디아가 어제 역대급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681억 달러, 90조가 넘는 실적에도 시장이 보합 상태입니다. 초반에 7% 올랐다가 거의 뭐 2%, 1%로 그냥 나락이 갔어요. 흔히 납치당한다고 그러죠. 7% 오르니까 야, 이거 한 14% 오르겠구나. 역대급 실적이니까. 여기에 그냥 사람들이 성급히 탄 사람들은 거의 납치당했죠. 7%가 급격하게 10분 만에 1%로 빠져버렸으니까. 결국 뭐냐? 앞으로 미국 금융시장의 전망,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의 공포심리가 계속해서 밑불처럼 살아있으면요, 주가가 이렇게 엔비디아가 역대급 실적을 내도 불장이 되지 못합니다. 그만큼 미국 지금 앞으로의 2026년도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전체 물가 인플레이션 지수도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돼서 엔비디아의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보합이나 아주 냉랭한 그런 어떤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자,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식시장 개혁, 어제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뭐가 통과했습니까? 3차 상법 개정안. 이게 골자가 뭐냐면 자사주를 소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자사주 들고 있어가지고 주가 종목 이 가치가 좀 혼재돼 있었는데 깔끔하게 소각을 하고, 여기에 의견 참여를 할 수 있는 개인 주주들의 권리가 확대가 돼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완벽하게 개혁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선진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설계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금융시장 투명화, 금융시장 성장, 그 다음에 주택시장 안정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금융시장 아무리 설레발 쳐봤자 그냥 금융시장도 엄청난 부동산의 리스크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다. 부동산 투기공화국 탈출이라는 분명한 명제를 앞세우고 있지. 그러니까 딱 두 기둥입니다. 금융시장 선진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선진화와 정상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이게 단계적으로 밟고 있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가서는 집값이 안 잡힐 수가 없는 겁니다. 워낙에 지금 작년 전반기만 하더라도 2025년 3월 코스피가 2,000에서 1,000선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뭐 많은 사람들이 국장 탈출은 뭐 지능순이라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분위기 확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오늘 뭐 6,200선 뚫을 기세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가 5%, 6% 오르는, 어제 엔비디아가 그렇게 그냥 죽상을 맞았어도 그냥 내 갈 길만 가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법 통과됐죠. 내일 27일부터 무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시행됩니다. 이거 언제부터 시행되느냐 그렇게 묻는 분들 많았는데 내일 27일 금요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활용 규제 지역 이 상당 부분 금지였는데 유예 기간을 줘서 보증금 활용이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임차권 경매인 경매권 주고요. 임대인이 보증금 못 주면 경매 딱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증금 파멸적 소멸을 막는 법안도 앞으로 시행될 전망이어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임대시장의 울타리가 좀 단단해야지 결국에 가서는 임차인들도 뭐 좀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플랜을 좀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전 정부와 다른 점은 확실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간다.
그러니까 이게 수십 개의 부동산 대책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정권의 입안자와 결정권자가 이런 확고한 어떤 의지를 보이는 것 자체가 뭐 경기도권에 수백만 채 뭐 때려짓고 뭐 공급하겠다 약조하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거 누가 갑니까? 경기 외곽 지역에 인프라 시설 완전 전무한데 서울 구축 아파트 가격만 떨어져도 이거 10만 채, 20만 채 나오거든요. 굳이 비싼 땅 사가지고 건설사 투입시켜서 비용 들어가면서 새로운 아파트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공급은 구축 아파트, 서울 아파트 가격만 낮춰주면 충분한 공급이 될 수가 있어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가격 내려서 내놓으면. 자, 84제곱보다 더 싸진 138제곱. 이제 거거익선의 아파트 시대는 갔죠. 왜 그럴까요? 안 팔리잖아. 비싸잖아. 현금화 어려워요. 가장 회전율이 좋았던 84제곱이라 국민평형 뭐 이름 딱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국민평형 아니죠. 이거 20억, 30억 하는데 어떻게 국민평형입니까? 이제 59제곱에게 그 바통을 지금 넘겨주고 있다는 얘기고, 거거익선은 TV나 하는 말이죠. 75인치, 뭐 84인치 뭐 등등 해가지고. 근데 아파트는 이제 공영 멸망 시대로 평수부터 변화를 보이는 건 그만큼 대형 평수가 빨아먹은 거액의 아파트 값을 이제 수요가 딱 거절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대형 평수 아파트 값에 대해서 우리가 지불할 여력이 없다. 그리고 지불할 생각도 없다. 앞으로 지불할 계획도 없다. 라는 손절을 분명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표적으로도 강남구에 46평, 50평짜리 실거래 없어요. 서초구 51평, 55평 실거래 없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51평, 55평 실거래 없습니다. 아무리 싸게 내놔도 이제 아파트의 거거익선 시대는 갔다. 크면 클수록 집값 높고 또 나중에 매도하기도 좀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이제 1인 가구 시대가 지금 1000만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40평, 50평 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무서워가지고. 청소하기도 그냥 허리 부러지겠네. 자, 강남, 서초, 송파는 이미 대형 평수 거래가 끊어진 지 오래고 연줄이 끊어지면 온라인 실도 힘을 못 쓰죠. 다주택자의 가격 컨트롤이 이제 강남에서 서서히 끊어지기 시작하고 증발되고 있어요. 현금화가 가장 어려운 대형 평수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20평대 그리고 14평대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겁니다. 서초구 아파트 거래량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고 송파구 아파트 거래량 역시 엄청난 좀 하락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당연히 이 거래량에 비해서 대형 평수까지 지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대형 평수 집주인들은 얼마나 지금 속이 타겠습니까? 아무리 가격을 다운시켜 뭐 20억 싸게 내놔도 안 물어간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뭐 부동산 시장이 확실하게 지금 지형도가 변하고 있고 다주택자 이제 대출 규제까지 지금 압박을 해 들어가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분당과 수지 얼마나 뭐 물건 없어서 못 팔 정도였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로망을 가지고 그냥 몰빵을 할 정도로 연끌해서 진입을 했는데 미분양 나고 있어요. 계약 해가지고 이제 계약 완결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계약을 안 합니다. 아, 이거 너무 비싸다. 차라리 그냥 내가 이번에 당첨돼가지고 뭔가 좀 입주민으로서의 어떤 권리를 행사하고 싶은데 이 집값 오를 것 같기도 좀 미지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더샵 분당 센트로 50채가 한꺼번에 무순위 집주로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유는 20억이 넘는 분당인데 분양가 때문에. 그 다음에 수지자이도 이거 좀 몇 채입니까 도대체? 와, 지금 계산이 잘한데 한 200채 넘을 것 같아요. 그죠? 200채가 넘죠. 수지자이 아파트입니다. 그것도 자이 브랜드의 수지 아파트야. 근데 200채가 넘게 지금 무슨 214세대네요. 이거 이제 일반 분양 물량의 90% 이상 수준 아닙니까 이거? 계약 취소가 떴어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무슨 이유 집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가격이죠, 당연히. 그죠? 84제곱이 거의 이제 15억 넘어가고 있으니까 어마무시한 어떤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의 지형도 변화는 상당한 어떤 가격 하락에 대한 압력을 넣을 가능성이 높다. 분당 매물 현황 보셔도 뭐 3,100건에서 3,200건. 분당은 매물이 잘 안 나왔거든요. 경기권 아파트들 용인시 6억 6천, 수원시 4억 5천,
고양시 4억 5천. 그리고 시흥시 100곳도 4억 2천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포시 김포 한강 이랜드 타운힐스 3억 8천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권 아파트가 이렇게 하락 양상을 극명하게 보인다는 것은 앞으로 집값 자체가 굉장히 휘청거릴 가능성이 많다. 경기도 매물 증가 현황 보도 17만 건에서 지금 17만 4천, 17만 1,000건에서 17만 3천 건이 한꺼번에 확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인천시 매물 영향도 4만 5천 건에서 지금 4만 7천 건으로 2천 건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사줄 사람이 없어서 매물은 폭주하고 거래량은 줄어들고 결국 기승전 거래가는 하방 압력을 지금 맞이할 가능성이 높은데, 반대적으로 지금 금융시장 오늘 코스피 시장이 6,200 거의 터치할 지금 수준까지 와 있어요. 외국인이 1조 4천억을 지금 빼고는 있지만 개인이 1조 2천억을 지금 받아주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엔비디아 영향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가는 경향은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반도체나 AI 부분에 대한 이 양반들은 참 걱정을 안 해도 될 걸 그냥 미리 알아서 걱정을 하는 경향들이, 공포심리가 너무 강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좀 일단은 필이 꽂히면 그냥 그대로 직진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일단 개인들이 받아준다는 얘기는 시장에 대한 신뢰가 크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주가 지수는 올라가고 있다. 2025년 주가는 거의 그냥 바닥이었었죠. 근데 2026년 맞이하면서 그냥 2025년 중하반기부터 쭉 하고 용오름처럼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유동성 부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재료가 풍부합니다. 재료가 풍부하면 당연히 발사될 수 있는 점화, 그 추진력은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아파트 매물은 폭주하지만 사줄 사람이 없다. 주식 매물은 폭등하지만 개미가 공매도를 이길 정도. 공매가 뭡니까? 기관 아닙니까? 뭐 천문학적으로 조 단위로 지금 뭐 운영을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이 양반들이 한번 들었다 놨다 나왔다 들었다 하면 주가가 출렁출렁 거리는데, 개미가 워낙에 집요하게 사들이니까 이게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매를 이길 정도로 개미가 주식 매물 폭등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사들이고 있다. 근데 조심하셔야죠. 조정은 또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불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살짝 가려져 있는데 하여간 밸런스를 좀 잘 맞춰가면서 투자하실 그런 어떤 시기라는 얘기죠. 엔비디아가 681억 달러, 그러니까 90조 넘게 실적 예상 상회했지만 정작 엔비는 주가가 보합이고 삼성과 하이닉스만 무섭게 반등하는 정말 이례적인 모습. 엔비디아 이렇게 죽상나고 삼성전자는 뭐 5%, 6%, 한때는 뭐 6, 7%까지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수요가 아파트를 등지고 주식시장으로 말머리를 지금 회전하고 있죠. 돌리고 있어요. 외인이 빠져도 개미는 삼전 하이닉스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 어떻게 해서든 조금만 1%만 빠져도 요거 줍기 위해서 난립니다, 난리. 왜? 결국 오를 거라는 심리. 저변에 깔려있는 외인들의 유동성의 풍부함. 딱 전망이 되거든요.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전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까지 줄이고 공격적 매입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해. 아파트는 시드머니가 기본 10억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시드머니가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있어도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불장입니다. 근데 아파트 가격은 수직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기대 수익의 편차로 인한 자산 선호도가 정말 완전히 지금 부동산 지형도를 바꿔놓고 있다. 결국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대한민국 부동산이 정상화되고 금융시장이 더 튼튼해질 수 있는가를 지금의 시장의 이 다양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도 선명하고 분명하고 뚜렷하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나 실수요자 되시는 분들은 차분하게 지켜보신다면 정말 굉장한 골든타임을 맞이할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전세법 이제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27일 이 실거주 유예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요거 보증금 활용도가 높아요. 그래서 무주택자라면 뭐 어느 정도 내가 작은 부분에서 부담이 된다 그러면 살짝 이용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터운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변화되는 여러 가지 이 규제나 법안들 좀 잘 살펴보시면서
차분하게 준비하신다면 좋은 기회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빰프라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